그래서 자기 돌봄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 내가 나를 돌아보는 거, 내가 나를 챙겨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본 생활 관리,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 그러니까 마음의 관리,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활 관리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시든,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하시든 아니면 마스크와 장갑으로 중무장을 하고 출근을 하시든, 내가 그 이전에 그냥 평범하게 쭉 살아오면서 계속 해왔던 익숙한 삶의 한 토막을 지금의 삶에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마셨던 거,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세수했던 거,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나가기 전에 옷 갈아입었던 거,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가 내 삶에 가져올 수 있다면, 늦게 일어났으니까 밖에 안 나가니까 대충 하고 앉아 있는 거 말고 내가 늘 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었던 것들, 그 아주 익숙한 삶의 한 토막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버전으로,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다, 힘들다라고 하시면 내가 정말 문 열고 나가서 바깥바람이라도 쐬고 들어오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 삶에 가져올 수 있는 내 삶의 익숙한 한 토막은 뭘까, 내가 오늘 해볼 수 있는 기본 생활 관리는 뭐가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기본 생활 관리의 연장인데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는 거,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먹는 게 잘 안 된다, 잠도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잠을 못 잔다 라고 할 때 며칠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1, 2주 이상 계속되면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병에서 제일 흔한 우울증의 진단 기준을 제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저희가 우울하다라고 할 때 그냥 조금 우울해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면 저를 포함해서 아마 우울증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되려면 몇 가지 증상이 있어야 되고 기간 기준이 있어야 되고 등등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1, 2, 3, 4, 5 해서 6, 7, 8, 9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지, 이런 등등등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걸 자세히 보실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우울증을 진단하려면 당연히 1번 우울하다, 2번 사는 재미가 없다, 흥미가 없다, 이거는 이해가 가시잖아요. 근데 3번 보면 밥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4번을 보면 잠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이런 기본적인 생활 관리가 스트레스로 관리로 연결이 되는 게 이런 지점인데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내가 잠을 며칠 못 잤다, 이것까진 괜찮은데 계속 며칠 이상 못 자면 문제가 되고, 며칠 식욕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증가 혹은 감퇴여서 더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변화가 있다면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 병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뇌가 건강을 회복을 하고 노폐물을 방출하는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뇌 기능도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라고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잘 먹는지, 잠을 잘 자는지,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안 좋은 거는 일상과 수면 리듬이 깨져서 잠을, 그러니까 낮에 자고 밤에 깨고 이렇게 하다 결국은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고 그러면서 꼭 움쭉달싹 못한 채 하루 종일 뉴스만 본다. 이거는 코로나19로 마음이 무너지기로 작정을 했다면 이렇게 해도 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지냈던 거를 다르게 살아보는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정화 기법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자기를 돌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를 돌보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정화 기법은 스트레스에 압도된 사람들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안정시킬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건데요. 그러니까 심호흡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이 되거나 하면 자기도 모르게 후 하고 숨을 내쉬게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 몸이 나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한숨 쉬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내가 나도 모르게 한숨을 훅 쉬었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면서
풍선을 불듯이, 그리고 천천히 끝까지 내쉬는데 한번 다시 해보시면 코로 숨을 들이마셔서 나갈 때 가슴에서 숨이 빠져나가는 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느끼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은 이제 이 심호흡의 연장선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저는 보통 진료실에서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놓고 숨을 들이쉬면서 숨이 들어갈 때 가슴이 올라오나 배가 올라오나 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숨이 들어오는데 가슴이 올라가면 그거는 흉식 호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여자분들은 흉식 호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남자분들이나 그러니까 아기들 잠자는 걸 보면 잠을 잘 때 배가 볼록볼록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라서, 숨을 들이쉴 때 일부러 배를 꾹 내민다 생각하면서 숨을 들이쉬는데 배가 부풀어 오르게 숨이 들어 코로 숨을 쉬면서,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땐 배를 손으로 일부러 꾹 눌러서 배가 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 다시 한번 숨을 깊게 천천히, 그러니까 아랫배부터 차곡차곡 숨을 채운다고 생각을 해서 아랫배까지 내려보낸다 상상을 하면서, 그리고 아랫배가 그러면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면 역시 한 손을 배를 꾹 누르면서 이렇게 숨이 나올 수 있게 하면서 아랫배까지 숨이 꽉 찼다가 나가는 거에 집중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는 이유는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숨을 쉬게 되는데, 또는 너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우리 몸의 긴장을 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을 약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흥분할 때 작동하는 교감신경계를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천천히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간단하게 했었던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릴 텐데, 편안한 자세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앉아서 코를 통해서 호흡을 하면서, 내가 숨을 이렇게 쉬고 있구나, 숨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뱃속까지 내려갔다가 쭉 채워진 다음에 숨을 깊이 쉬는구나, 그리고 배 안에 이제 풍선이 있다고, 그리고 상상력을 만약에 조금 더 동원을 하면 공기가 배 아래부터 차곡차곡 와서 내가 가슴 꼭대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 숨을 뱉을 때 위에 있는 숨부터 잘 뱉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걸 숨을 할 때 앞에서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만 더 얘기를 드리면, 숨을 천천하게 쉬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거를 조금 더 짧게, 나가는 거는 좀 더 길게.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역시 한 손 가슴, 한 손 배에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때 하나, 둘, 셋, 잠깐 멈췄다가 내쉬는 셈, 하나, 둘, 셋, 넷 해서 나가는 호흡이 훨씬 더 길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전에나 좀 편안한 시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연습을 하면 숨만 잘 쉬어도 스트레스가 이완되는 걸 실제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 기법 세 번째는 나비 포옹법입니다. 이것도 많이 어렵지 않은데요. 긴장돼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괴로운 장면이 지나갈 때 이게 지나가도록 자기 몸을 좌우로 두드려주는, 저희가 양측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셀프 토닥토닥입니다. 그러니까 두 팔을 가슴 위에서 교차를 시켜요. 그래서 양쪽 팔뚝에다 양손을 두는데요. 그래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두드리는데, 제가 지금 두드리는 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거를 완전히 충분히 안정이 된다고 느낄 때까지
쓰담쓰담 해주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가 토닥토닥 해주셔도 괜찮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마음을 주는 선택을 하시면 되시니까 결국 내가 나에게 괜찮아, 그러니까 좋아질 거야, 안정이 될 거야 하는 거를 양측성으로 번갈아 가면서 줄 수 있으면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엔 최근에 치과에 갈 일이 있었는데 막상 오랜만에 치과에 가서 그러니까 입안에다 주사를 맞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할 때 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약간 쳐다보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앉아서 제가 저한테 그러니까 토닥토닥토닥 해주면서 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이 쉬는 동안 뭐 다른 사람이 쳐다보든 말든 다행히 요새는 또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냥 조용히 혼자 숨을 쉬면서 토닥거릴 동안에는 그냥 저 혼자만의 시간에 그래서 두근두근했던 가슴이 그래서 이거를 다 마치고 이제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저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할 때 마음이 많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착지법입니다. 땅에 발 딛고 있는 걸 느끼면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제 발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발이 땅에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잠깐 들었다가 여자들 하이힐 신는 것처럼 해서 쿵 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발 뒤꿈치에 지긋하게 힘을 주면서 단단한 바닥을 느껴보는 거예요. 땅바닥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느껴보면서 다시 한번 발꿈치를 들었다가 힘을 꽉 주면서 쿵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드릴 텐데요. 요거는 아예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그러니까 진료받으시는 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스크립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읽어볼 테니 같이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함께 배워볼 방법은 착지 연습이라고 하는 안정화 기법입니다. 외부 환경을 경험하는 감각, 즉 시각, 청각, 인지, 신체 감각, 움직임 이런 5가지 영역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경험이나 기억으로 빠지지 않고 현재의 안전한 외부 상황과 연결하고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지 연습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고 신체를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누구누구님을 지금 머무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몇 시죠? 그러니까 방을 묘사해 볼 수 있으세요? 서서히 고개를 둘러보세요.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잠시 바라보시면서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양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그리고 의자가 등과 엉덩이를 받쳐주는 느낌, 내가 팔걸이 의자에 앉아있다면 팔걸이 감촉을 느껴보세요. 이 연습을 통해서 안 좋은 기억에 빠지거나 멍해지거나 현실감이 없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뵀었던 분 중에 경찰에서 조사받는 사건을 겪었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 경찰분께서 아마 이 착지 연습을 배우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막 혼란스러워지시니까 그분이 자 누구누구님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시계 보세요. 그러니까 몇 시죠? 네 지금 몇 시입니다. 네 방을 묘사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둘러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보이는 게 뭐 까만 모니터, 네, 뭐 눈에 보이는 사진, 네, 뭐 카메라, 네, 눈에 보이는 거 색깔 꼽아 보시겠어요? 뭐 검은색, 뭐 빨간색 이렇게를 하면 아 그게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좀 안정이 되는데요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해리 증상에 빠졌던 저의 환자분이 제자리로 돌아와 주는 걸 도와주신 경찰분이 있으셔서 제가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서 이거가 그러니까 경찰분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걸 돌아보면서 내가 나를 제자리로 돌아오는 걸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